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열어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대만의 3월 수출 주문이 전년 대비 65.9% 급증해 91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숫자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 41%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 숫자를 그냥 대만 호재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진짜 의미는 아직 충분히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경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공식 발표, 대만 수주 65.9%, 삼성전자 2분기 판이 바뀐다. 지금 불안하신 분들, 그 감정은 정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늘 뉴스가 좋다고 바로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한동안 흔들릴 때가 많았죠.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답답합니다. 에이, 이 수혜라고는 하는데 왜 내 계좌는 아직 체감이 없지? TSMC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는 정말 이번 사이클에서 살아남는 건가? 이 질문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문 헤드라인 한 줄을 넘어서서 언론이 짧게 던지고 지나간 숫자 속에 어떤 구조 변화가 숨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만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 수출 주문 65.9% 급증이라는 숫자가 왜 단순한 경기 반등 뉴스가 아닌지. 둘째, 이 숫자가 왜 삼성전자 2분기 메모리와 협상력, 그리고 시장 기대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셋째, 지금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충격 포인트가 나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만의 3월 수출 주문은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4월 전망치도 47.3%에서 50.7% 증가로 제시됐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번 달만 좋았다가 아니라 AI 발주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시장은 아직 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정부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급증은 AI,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수요가 계속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신 제품 주문은 120.9% 늘었고 전자제품 주문은 73.7% 증가했습니다. 미국발 주문도 76.4% 급증했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깜짝 수주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AI 서버, 고성능 반도체 쪽에서 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바꿔 말해보죠.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한 곳에만 쓰지 않습니다. 월세도 내고, 식비도 쓰고, 카드값도 갚고, 적금도 넣죠. 지출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늘어나면 지금 생활비 압박이 전체적으로 커졌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도 비슷합니다. 통신, 전자, 미국발 주문이 동시에 튄다는 건 특정 회사 한 곳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더 많은 칩과 메모리를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삼성전자와 연결될까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4월 초 1분기 영업이익이 57.2조 원으로 급증했다고 잠정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는 AI 데이터 센터용 칩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고 특히 디램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가 실적을 밀어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메모리 수요는 강했지만 로직 칩 부문은 약 1.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무기이고 파운드리는 아직 버텨내야 할 전선입니다. 시장은 자꾸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오늘 대만 주문 데이터는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뉴스라기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메모리 사업부의 체급과 협상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연산칩만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계속 데이터를 먹여주는 고부가 메모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도 따라갑니다. 전쟁터에서는 총만 필요한 게 아니죠. 탄약과 보급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충격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AI 수혜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TSMC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와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기 주문이 아니라 공급을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고 공급을 선점하려는 공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먼저 줄을 서는 쪽이 살아남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TSMC는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을 30% 이상으로 높였고 자본 지출도 520억 달러부터 560억 달러까지 범위 상단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ML과 TSMC의 전망을 함께 보면 클라우드 대기업들의 2026년 데이터 센터 지출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 투자는 아직 끝난 유행이 아니라 돈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으로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아이 학원비가 동시에 오르면 사람은 버텨내는 방식부터 바꾸게 됩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거대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고객사는 핵심 부품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 선급금, 공급선 다변화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만 뉴스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공급망 뉴스입니다. 더 깊게 보면 협상력 뉴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게 보면 누가 다음 분기 가격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가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만 주문이 좋다는, TSMC만 좋다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밀린다. 이 반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실제로 AI 칩 제조의 핵심이고 올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 충분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대만 주문 급증이 반드시 삼성전자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I 생태계 전체가 더 빨리 팽창할수록 삼성전자가 강한 쪽과 약한 쪽이 동시에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파운드리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메모리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협상 환경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늘 한 문장 헤드라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린 뒤에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됩니다. 패닉이 반복됩니다. 계좌가 피를 토합니다. 역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나 큰 전환기 때 시장은 언제나 누가 직접 주인공인가 보다 누가 그 구조적 변화에 보급로를 주는가를 뒤늦게 다시 평가했습니다. 걸프전 때도 에너지 가격 그 자체보다 공급망의 재배치가 중요했고 금융위기 때도 겉으로 드러난 은행보다 자금 흐름이 어디서 막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AI 시대의 보급로가 어디인지 봐야 합니다. 그 보급로 중 하나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이자 가장 강한 충격 포인트가 나옵니다. 확인된 사실을 연결해보면 대만 주문은 65.9% 뛰었고 TSMC는 연간 성장률 전망을 30% 이상으로 높였으며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숫자를 한 줄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AI 발주는 계속 늘고 있고 첨단 칩 생산은 더 공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메모리 가격과 공급 협상력은 이미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직 뉴스 하나씩 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손들은 이미 이 세 숫자를 묶어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HBM이나 파운드리에서 경쟁사보다 뒤처지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입니다. 특히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더 강한 위치에 있고 고부가 AI 생태계의 일부에서는 삼성의 실행력이 아직 의심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실력이 완벽한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약점이 있는 기업이 강점으로 버텨내는 구조가 강화되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전선에서 이기는 기업이 아니라 메모리라는 핵심 전선에서 살아남아
판을 다시 만드는 기업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공포는 삼성전자가 모든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기지 못해도 가장 돈이 되는 전선에서 먼저 버텨낼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뉴스만 보고 들어가면 가장 위험합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중동 긴장과 보호무역입니다. 로이터도 이번 대만 주문 뉴스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보호주의가 향후 경제 모멘텀을 해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수요는 강하지만 외부 변수 하나로 운송비와 원가, 투자 심리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주문 숫자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삼성 내부의 균열입니다. 같은 로이터 보도에서도 메모리는 강했지만 로직칩 부문은 1.6조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하나의 완벽한 엔진이 아니라 잘 도는 축과 아직 삐걱거리는 축이 함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메모리가 버티는 동안은 괜찮지만 시장은 언제든 그 버팀목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기대치 그 자체입니다. TSMC와 ASML이 강한 전망을 내놓고 AI 데이터 센터 지출 확대 기대가 유지되면 시장은 금방 욕심을 키웁니다. 그 순간부터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정도는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즉,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전쟁터의 잔혹함입니다. 생존은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대치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변수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AI 수요가 실제 주문과 장기 계약으로 계속 확인되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주문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대만 수출 주문 같은 선행지표, 삼성의 장기 공급 계약 언급, 메모리 가격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있으면 단기 흔들림은 있어도 장기 방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낙관은 생각보다 빨리 패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기 흔들림과 장기 방향은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장 비싼 공포를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종목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세 가지 원칙만 드리겠습니다. 원칙 1. 뉴스보다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오늘처럼 대만 수주 65.9% 같은 숫자가 나오면 바로 주가를 보지 말고 먼저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AI 서버인지 소비자 기기인지, 단기 이벤트인지 장기 계약 신호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만 원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월급 인상이 일회성 보너스인지 기본급 인상인지가 더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습관, 그게 첫 번째 생존 무기입니다. 원칙 2. 돈의 속도보다 내 계좌에 버티는 시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시장이 좋을 때 사람은 자꾸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산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 달 생활비, 대출 상환, 비상금 범위를 넘겨서 움직이면 작은 변동에도 패닉이 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고정지출이 300만 원인 분이 계좌 변동성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된다면 그 투자 크기는 이미 본인의 심리 용량을 넘긴 겁니다. 버텨내지 못하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원칙 3. 단 하나의 숫자, AI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남는가를 계속 추적하십시오. 대만의 월별 수출 주문, 삼성의 장기 계약 언급, 그리고 TSMC의 연간 전망 조정 같은 지표를 묶어서 보십시오. 대만 주문이 65.9%에서 빠르게 둔화되고 삼성의 공급 계약 언급이 사라지고 TSMC의 가이던스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경계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주문과 가이던스가 유지된다면 단기 조정이 와도 구조 자체는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은 예언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과감한 매수 버튼보다 정확한 체크리스트가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공포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포를 해석하는 능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1년 뒤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대만 수출 주문 65.9% 급증은 대만만의 뉴스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의 온도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 둘째, 그 신호는 삼성전자에게 모든 전선의 승리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핵심 전선의 협상력 강화로 읽어야 한다는 것. 셋째, 지금 개인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주가의 하루 움직임보다 주문, 장기 계약, 가이던스가 살아있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 시장은 늘 가장 큰 소리로 사람을 흔들지만 돈은 늘 가장 조용한 구조를 따라 움직입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